이번 시간에 우리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라는 거는 네트워크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대 컴퓨터가 있겠죠. 그 네트워크에 이제 참여하는 그 컴퓨터들, 각각의 이제 컴퓨터들의 역할, 어떤 역할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그런 역할이랑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식에 따라서 우리 중앙 집중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있고요. 동배간 처리 방식이 있고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거 중앙 집중 방식이요. 얘는 이제 가운데다가 우리 중앙 컴퓨터 한 대 설치하고요.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단말기들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중앙 집중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이제 이 단말기랑 컴퓨터랑 얘네들을 봤을 때 우리 중앙 컴퓨터 여기 1이죠. 한 대가 있고 그때 이 중앙 컴퓨터 한 대랑 이 단말기 한 대가 그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 단말기를 기준으로 봐도 얘랑은 전부 다 1대1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 집중 방식이라는 거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중앙 컴퓨터랑 데이터의 입출력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단말기 그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단말기하고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킬 때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있는 단말기가 한 대가 고장이 나도 전체 시스템,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그래서 유지 보수가 쉽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단말기가 고장이 났는지 쉽게 파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때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중앙 컴퓨터랑 단말기를 서로 1대1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언제든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전송할 그 데이터 양과 회선 사용 시간이 많을 때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얘는 이제 메인 프레임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방식으로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말기가 6대가 연결돼 있을 때랑 이런 중앙 컴퓨터랑 이 단말기가 만약에 100대, 1000대, 10,000대 그렇게 연결돼 있을 때랑 속도가 됐든 처리 양이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장이 나버리면 통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는 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 서버랑 정보를 요구하는 그 클라이언트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그 방식이요. 서버다 그럼 서버라는 그 이 컴퓨터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컴퓨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컴퓨터를 보고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정보를 요구하는 컴퓨터를 보고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나의 서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이버에서 뭔가 검색을 하든 뭐라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네이버 서버가 나한테 이제 뭔가 정보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음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라는 그 서버가 내 서버가 되는 거고 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를 제공하는 그 서버도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 이런 컴퓨터들도 전부 다 이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모두 다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한 게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딱딱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배간 처리 방식이요. 얘는 피어 투 피어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모든 컴퓨터를 동등하게 연결하는 그 방식이에요. 클라이언트 서버랑은 좀 대조가 되죠. 클라이언트 서버 같은 경우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데 이 동배간 처리 방식을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들은 그렇게 이제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고 동등하게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P2P 사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컴퓨터가 이제 내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A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PC에는 이제 B라는 파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PC는 이제 C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C라는 파일이 필요해요. 그럼 이 세 번째 컴퓨터한테 C라는 파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있는 이 PC가 C라는 이 파일을 나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세 번째 컴퓨터가 나한테 이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러면 나한테 서버는 이 세 번째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PC가 A라는 파일이 필요하대요. 그럼 내가 이제 A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A라는 파일을 이 두 번째 PC한테 주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가 주는 쪽에 속하니까 내가 이제 서버가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있는 이 PC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소속된 그 컴퓨터들은 어느 것이든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이제 클라이언트도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서버가 되고 누구든지 다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동배간 처리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이 됐든 아니면 개인용 컴퓨터, 이런 PC를 단말기로 사용하는 그런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 구성에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동배간 처리 방식입니다. 이 동배간 처리 방식은 유지 보수가 됐든 데이터 보안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중앙 집중 요 방식은 포인트 투 포인트 요 방식으로 이제 컴퓨터들과 단말기들이 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구조다. 얘는 이제 주로 언제 사용한다? 우리가 전송할 그 데이터의 양이랑 회선 사용 시간이 많을 때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던 그 방식이요. 그리고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 서버랑 그 다음에 정보를 요구하는 쪽 클라이언트랑 딱딱 이제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모두 다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적합하더라?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한 게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요. 그리고 동배간 처리 방식은 이제 주로 언제 많이 사용한다? 작은 규모, 소규모의 네트워크 구성에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동배간 처리 방식이요. 얘는 누구든지 어떤 컴퓨터든지 전부 다 이제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특징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